안녕하세요.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서유경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디자이너분들이 견적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견적서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 때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증문즉답 이거 마련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디자인 견적서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마다 기준이 달라서 제 견적서를 제시하는 게 힘들어요. 일을 할 때마다 내용도 달라지고요. 클라이언트가 미리 정한 예산 범위도 다릅니다. 제가 만든 견적서대로 그대로 통과된 적도 없어서 이 견적서를 굳이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디자이너는 여러 클라이언트하고 함께 일을 하죠. 내가 견적서를 아무리 잘 작성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청약에는 자유가 있는데 승낙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리 견적서 샘플을 만들어 놓고 업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디자인 업무 과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디자이너예요. 그 업무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디자인 결과물을 잘 납품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과정들을 숙지를 하고 그 과정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비용은 얼마만큼입니다. 각 단계에서 인건비와 경비 그리고 창작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산정되는 가이드를 주는 게 견적서의 역할이에요. 그 견적서를 기준으로 해서 클라이언트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을 체결하면 오히려 손해다,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그 하한선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즉 미리 만들어두는 견적서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과정에 필요한 항목들이 잘 반영이 돼야 되고요.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견적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예산 범위와 나의 견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맞추어 보고 밀고 당기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율된 금액이 바로 대가 금액이 됩니다. 그럼 견적서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요, 참고할 수 있는 이전 영상으로 견적서를 만들 수 있는 강의를 했으니까 이 강의를 꼭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견적서를 인건비, 창작료, 제작비, 기타 경비로 나눠서 책정을 하고 그 밖에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은 기타 항목으로 붙여서 견적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인건비는 디자인 대가 기준을 참고합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인건비 항목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창작료, 제작비 이게 결국 사람인 디자이너가 하는 일인데 즉 중복 견적이 아니냐라고 해서 금액을 깎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창작료, 제작비 이게 중복돼서 견적이 되는 것이다? 아니죠. 이건 별개 항목이에요. 우선 우리 디자인 업체는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을 채택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산업 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 활용 가이드 이것을 발췌 인용해서 출처를 표시한 다음 한번 쓱 보여주세요. 사업의 규모나 난이도를 고려하고 각 업무 단계를 구별하고 투입되는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직접 인건비를 산정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경비, 재경비 이것은 제작비 항목으로 넣어두고요. 그에 더해서 창작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외부 인력에게 줘야 되는 인건비예요. 직접 인건비는 특별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산업 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 구성에 따라서 경력 기준에 따라서 디자이너 등급을 분류해서 산정을 하고 노임 단가, 즉 디자이너 1인이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할 때 주는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자인 표준 품셈에 따라서 투입 업무량을 노임 단가와 함께 직접 인건비, 노무비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디자인하니까 인건비를 제작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제작비로 할 수 있는 직접 경비나 재경비 이런 내용들은요 한번 살펴볼게요. 직접 경비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재료비, 기술정보 활동 비용, 전문가 활용 비용, 국내 여비, 출장 가는 비용, 회의 비용, 그다음 외주 제작을 했을 때 외주 제작을 맡기는 비용, 후 가공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재경비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출원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클라이언트의 비용으로 클라이언트에게 귀속이 되는 거니까 지식재산권 출원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비용, 그리고 수용 비용, 각종 요금, 사용료, 공과금, 수수료, 그리고 기타 제잡비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창작료가 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인건비하고 다른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비, 바로 창작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항목당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비용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항목이 과다하게 산정이 됐으니까 클라이언트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것은 이런 이유로 적정한 금액의 선을 지켰습니다 라고 해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건비, 제작비, 창작료 이게 중복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요. 이건 별개입니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사연이에요. 사연자의 질문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클라이언트가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꼭 써주시고 이 폰트도 꼭 써주세요. 요새 이런 디자인이 유행하니까 이 이미지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이런 각종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써달라고 하는 아이템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야 되기도 해요. 그게 없으면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런 경우는 도대체 견적서에 어떻게 비용을 책정해서 넣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와야 되니까 클라이언트가 직접 이용 허락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디자이너가 해와야 된다면 별도 비용 처리를 하도록 견적서에 반영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디자이너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한마디로 디자이너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도 디자이너한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 디자인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정도는 무방하죠. 하지만 아예 이 그림 넣어주세요, 이 사진 넣어주세요, 이 폰트를 써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적법하게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허락을 받아오든지 라이선스 계약을 받아오든지 혹은 아예 권리 자체를 받아오든지 양도 계약으로 이렇게 적법하게 권리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땅에 건물을 함부로 세우면 철거 대상이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적법하지 못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무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그 이미지와 폰트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미리 취득해서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또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일을 줄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디자이너가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별도 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계약서 혹은 견적서에 당연히 명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견적서를 작성할 때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별도 비용 산정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점을 어필을 해주는 것 필수적입니다. 참고로요, 디자인 대가 기준 활용 가이드에 따르면 이런 지식재산권 구입 비용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폰트, 라이선스 이런 비용들은 직접 경비 항목으로 산정이 됩니다. 직접 경비 항목의 예시에 대해서는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달아두고 기타 이에 준하는 것들로 해서 다른 것들도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견적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나 폰트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금액을 지불하면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특정한 일러스트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특정한 사진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저작권자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계약이 반드시 될 수가 있냐? 확신하거나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못 얻어왔다. 그러면 그때 대안은 또 생각을 해둬야 되는데 이것은 계약 문제에서 푸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견적서 항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 요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증문즉답을 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잘 참고해보시고 합리적이고 또 명쾌한 디자인 비즈니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